늦은 밤 도심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시각이었습니다. 주말을 지나온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이 간헐적으로 젖은 도로 위에 반짝임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사교육비에 보태기 위해 대리기사를 하고 있는 인철 씨는 호출 알림을 확인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적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손님은 술에 취해 있었고 잠시 비틀거리다 차 키를 내밀었습니다. 조심히 부탁합니다. 짧은 말과 함께 건네진 차 키는 차가 아닌 사람의 하루를 잠시 맡기는 듯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인철 씨는 키를 받아들고 손님의 차량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손님은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채우는 대신 창문 너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술 냄새와 함께 피곤한 숨결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철 씨는 거울을 조정하고 시동을 걸며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의 불만스런 말이 이어졌습니다. 다소 거친 어투의 불평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냐, 다른 길로 가지 그랬냐 같은 말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술기운이 목소리를 흔들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인철 씨는 예라고 짧게 대꾸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해오면서 그는 수많은 밤을 지나왔습니다. 불친절한 태도도 이유 없는 짜증도 이미 익숙했습니다. 중요한 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요금을 받아내는 것이었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편의점 간판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의 전조등이 도로 위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차 안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손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인철 씨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심호흡은 그에게 있어 가장 오래된 버팀목이었습니다. 갈빗대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공기를 채우고 긴 숨을 내쉬면 감정의 파도는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밤도 여느 때처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주택가 골목으로 접어들자 차는 점점 속도를 줄였습니다. 도착을 앞둔 순간 손님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내 콘솔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요금은 출발하기 전에 미리 내셨다고 인철 씨가 말했지만 손님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당황한 인철 씨, 그리고 짧은 침묵 후 마침내 손님은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손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고 시작된 말에는 술기운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 대리운전을 하던 자신의 아들이 작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사고 소식,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끝내 끊어진 맥박, 장례식장에서 비로소 느꼈던 아들을 먼저 보냈다는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술을 마신 날이면 굳이 대리기사를 불러요. 사실 은퇴한 사람이라 내일 아침 차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택시를 불러도 되지요. 하지만 일부러 대리를 부르는 건 아들 때문이요. 기사 양반은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고 생각하겠지만 아들이 너무너무 그리운데
이 차를 내가 운전하지 않고 타고 있을 때면 왠지 아들이 이 차를 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오. 이 차를 타고 가족 여행 갈 때는 꼭 아들 녀석이 운전을 했거든. 인철 씨는 순간 핸들을 잡은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날카롭고 원망스럽던 손님이 이제는 전혀 다른 얼굴로 보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조용히 콘솔 위에 올려진 지폐를 다시 조심스럽게 손님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얼마 전 아버지를 떠나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오갔을 때도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여지껏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사소한 것 하나에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최근에 비슷한 상실을 겪어서 이제는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로 담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세련된 말투에 거창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건네는 짧은 고백 같은 것이었습니다. 손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 안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고요가 경계와 불편의 냄새를 가졌다면 지금의 고요는 체온과 공감의 냄새를 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상실을 느끼며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인철 씨는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이유 없이 거친 말 뒤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상실은 때로 사람을 거칠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 상실을 알아본 사람 앞에서는 가장 깊은 진심을 꺼내게 만든다는 것을. 새벽으로 접어드는 길 위는 한층 고요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어두웠지만 멀리 동쪽 하늘은 역계빛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인철 씨는 다음 호출 알림을 받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고 잠시 머물렀습니다. 떠난 아들을 향한 아까 그 손님의 그리움과 자신이 잃은 아버지의 기억이 겹쳐져 인철 씨 가슴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던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작은 서랍 속에서 발견한 오래된 영수증, 손때 묻은 사진, 낡은 만년필 하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갑작스럽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하며 비로소 그는 아버지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의 고요가 오늘 밤 손님의 이야기와 겹쳐졌습니다. 운전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손님의 차량을 대신 몰고 조수석에 앉은 낯선 얼굴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새벽의 도시는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커리 앞에서는 막 구운 빵 냄새가 퍼지고 있었고 신호등 불빛은 조금씩 아침의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조용한 동행이었습니다. 인철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손님을 태울 것이고 또 수많은 상실과 분노, 피곤과 외로움을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경험은 인철 씨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친 말에 먼저 상처받기보다 그 말 뒤에 숨어 있을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그 상실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기에 다른 이의 상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
상실도 영원히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자국은 사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며 그 바뀐 태도가 다시 다른 사람을 바꿔나갑니다. 오늘의 만남은 그 증거였습니다. 그날 새벽 인철 씨는 조심스럽게 차 키를 손님에게 돌려주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의 짧은 동행이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인철 씨는 다시 길 위로 나섰습니다. 또 다른 손님을 만나기 위해, 또 다른 사연을 마주하기 위해, 지금 옆에 있는 손님을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데려다 주기 위해 떠난 이들을 마음 한쪽에 정성스레 모셔두고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다시 길 위로 나섭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